이란 이름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된 겁니까? 네, 서울이라는 이름 지명을 서울이라고 적어놓은 조선시대 기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을 지칭하는 지명이 용어가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한양 하나 아니었어요? 네, 서울의 공식적인 지명은 한성부입니다. 한성부. 예, 예. 그것이 이제 중국에 외교를 하거나 할 때도 한성부라고 올렸죠. 그래서 중국이 아직도 서울을 한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러네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양은 백성들이 주로 자기가 사는 곳을 한양이라고 했죠. 그건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지명입니다. 예. 백제 때는 서울을 본래 한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산이라는 지명에서 한나라 한자에 매산자를 쓰는데요. 한산이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이라는 강이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네. 북한산, 한강의 북쪽에 있는 그렇죠. 산, 남한산, 한강의 남쪽에 있는 산. 예. 그래서 한산이라는 지명이 사실은 한양이라는 지명을 만든 가장 압도적인 전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이후에 한양이라는 지명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한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도성, 도업, 왕성, 황성, 예, 서울경, 그냥 경으로, 예, 또 경조, 또 수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수선? 그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 안에 서울을 그린 지도가 있는데요. 예. 그 지도 이름이 수선전도입니다. 별명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20여 가지가 됩니다. 어이구, 예. 네. 그러면 공식 명칭은 한성부. 네, 네. 또 백성이 가장 많이 부른 건 한양. 네. 그리고 서울이라는 말은 없었다. 서울이란 말이 기록에 나오질 않는 거죠. 네. 근데 기록에 가장 먼저 서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 창간호에 예. 창간호가 1896년 4월 7일이죠. 예. 그 독립신문 창간호를 한번 보시면 제호가 왜 독립신문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제호 밑에 발행처가 나오는데 조선 서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영문판도 나왔거든요. 예. 영문판에는 서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SEOUL 이렇게. 네, 네. 그게 서울이나 SEOUL이 등장한 최초의 그래요. 공문서입니다. 독립신문은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따서 그렇게 만들어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서재필 선생이 이제 민간 자원을 모아서 또 고종이 지원을 했죠.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왜 서울이라는 걸 썼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문물의 가장 전도사는 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예. 선교사, 특히 프랑스 선교사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이곳의 이름이 뭐냐? 네. 근데 도성이다, 수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아니, 이걸 이곳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누군가가 서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국에다가 보고를 할 때 이곳이 조선이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이 캐피탈은 서울이다. 왜냐하면 프랑스 선교사에게는 가장 발음하기 좋은 곳이 쉬운 발음으로 서울이죠. 소울하고 똑같은 발음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양 따라 해봐 그러면 어려웠어. 못하죠. 그래서 그렇게 서울이 됐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울이라는 지명이 외국으로 먼저 가서 공식화된 겁니다. 먼저 국제화됐군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서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문적으로는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 협을 이렇게 나쁘 변천돼서 서라벌에서 세벌로 변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은 지역명을 나타내는 그런 보통 명사가 아니고 수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죠. 고유 명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을 나타내는 명사로 네. 법적 등록이 된 거는 언제입니까? 그건 해방 후입니까? 네. 경성 해방 후에도 경성이라고 우리가 계속 썼어요? 불렀습니다. 미 군정 기간이 2년 가까이 됐었죠. 2년 동안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회가 혼란하고 정리할 게 많아서 그래서인지 이 서울의 이름을 되돌릴 생각은 그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서울이라는 이름을 미 군정청이 선물을 한 거죠. 해방 2주년 기념으로. 네. 그래서 그때는 경성이 경기도에 속해 있던 일개 지역 자치단체였습니다. 예. 경기도에 속한 경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 네, 네. 이런 개념에서 네. 서울이라는 그렇죠. 특별시로 그때부터 특별시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성에서 독립을 시켜준다라고 해서 미군정에서는 서울 독립시라고 독립시. 이름을 불렸습니다. 이건 이제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다. 네, 네, 네. 서울 인디펜던트 시티라고 지금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번역하는 우리 군정청의 우리 한국인 직원이 이건 한국의 무슨 독립시냐? 그러게 이건 말해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특별시라고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특별시 하니까 좋다고 사람들이 여겨서 예. 그대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영어로는 네, 독립시라고 돼 있어요. 독립이었는데 그걸 옮기면서 특별시라고 적었다. 네, 네. 참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역사와 유래 이름까지는 이제 왔는데요. 서울이 오늘의 이 모습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뭘까요? 인구가 폭증한 게 60년대 이때부터 아닐까요? 60년대 들어서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되죠.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또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 이전까지 서울의 인구가 최대한 14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이제 서울에 살던 서울 토박이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다 피난 가고 피난 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또 뭐 북에 끌려가기도 하고 네. 하면서 이 도시의 원주민이 사라지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특히 이북에 사시던 월남 이북 분들이 월남을 많이 하시고 또 학교와 직장을 찾아서 전부 다 서울로 몰리면서 몰린 게 이제 1960년대 드디어 이제 서울은 만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62년도에 서울 인구가 한 35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네. 한국전쟁 이전에 140만에서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계속 늘어서. 네. 1년에 서울 인구가 30만 명씩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강주, 전라남도 강주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했을 때니까 강주만한 도시가 서울에 1년마다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까지였죠? 그러니까 1988년 올림픽을 치르고 난 뒤에 90년도 들자마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를 해버렸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30만 명씩 늘어난 거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1000만 밑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88년 그때까지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를 수용하느라고 이 온통 아파트 숲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아파트의 역사는 또 70년대가 또 정점이죠. 7, 80년대 계속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 몰려드는 인구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치하시는 분들, 권력을 갖고 잡은 분들은 제일 큰 난제였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배 역사라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지배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주택공사 사장을 하셨어요. 예. 그분이 군대에 있을 때 아마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모양인데 거기서 아파트를 봤군요. 아파트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좁은 땅에 이렇게 높게 세우면 예.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도에 종암동에 지은 종암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 아파트가 이름만 바뀌었지 다른 아파트로 이제 재개발이 돼요. 재건축돼서 재건축되어서 다른 아파트가 그 자리에 서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기술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가 1958년도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마포에 마포 형무소가 있던 자리, 마포 형무소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안양교도소로 갔죠. 안양교도소로 가면서 예. 그 자리에 지은 게 지금 이제 마포 아파트죠. 그 마포 아파트가 62년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에 담을 쌓은 아파트입니다. 네. 그 전까지 있던 시민 아파트나 모든 아파트들은 담이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도 집배 개념으로 들락날락 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파트가 나와 알겠습니다. 남이 다르다는 걸 차별짓는 하나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매년 전라남도 광주 같은 것이 하나씩 톡톡 갖다 붙으니 맨 처음에 이성계가 계획된 도시로 잘 꾸몄던 이 서울이 도저히 그걸 지키거나 유지하거나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망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뭐 어떤 전반적인 경관과의 어우러짐이나 계획적 개발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구 아파트 짓고 빌딩 짓고 그냥 마구 들어선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그 서울의 변천에서 최근 몇십 년이 가장 어떤 의미로 봐서는